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말이죠.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서로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어요. 여보, 우리 애 낳으면 이름 뭐로 할까? 후후, 아직 신혼인데 벌써 그 생각을 해? 당연하지. 나 애 빨리 갖고 싶어. 딸이면 좋겠다. 에이, 아들이 낫지. 아빠 닮아서 똑똑하게.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 혹시 몸에 어디 안 좋은 데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해요.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우리 아들은 결혼 전에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거예요. 기다려?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정자수가 현저히 적었고 활동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자궁 내막증이 있었고 배란 기능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연 임신은 힘들 수 있고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과 전말 없이 걸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치료받으면 돼. 그래.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최악이었어요. 뭐, 우리 아들도 문제가 있다고? 네, 어머님. 그래도 치료하면. 야,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닥쳐. 시집 와서 10년 동안 애 한 명 못 낳더니 이제 우리 아들 탓을 해? 우리 아들은 원래 건강했어. 내가 기를 빨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님, 넌 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못하는 거야.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탓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에휴, 우리 아들 팔자가 드세서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신우이는 더했죠. 오빠 결혼 전에는 멀쩡했는데 올케 때문에 이렇게 됐네. 참, 우리 오빠 불쌍해.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불임 치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저도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호르몬 주사는 정말 아팠고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살이 쪘어요.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우울증까지 왔죠.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시댁의 시선이었습니다. 애 낳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네. 그렇게까지 해서 낳아야 되나? 어머님, 그래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손주? 너 같은 년이 낳은 애를 손주라고 생각할 것 같아? 차라리 우리 아들 재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전 할 수 있어요. 시댁에서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세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비싼 보약을 지어주시고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주셨어요. 시댁에서도 한약을 지어주긴 했는데 그때마다 독설이 따라왔죠.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이거 먹고 애 못 낳으면 너 진짜 답이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무슨. 애나 빨리 낳아.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렇게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은 실패했어요. 여보, 괜찮아. 다음에 성공하면 돼. 응.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또 실패했다며? 이번엔 얼마 들었어?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을 날렸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집안 재산 다 탕진할 생각이야? 세 번째 시술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벌써 한 달째 이러는데. 회식이야.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도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오면 어떡해. 아,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돈 벌어야 내 치료비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잔소리야?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충전하려고 집어들었는데 카톡 알림이 떴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대화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늦게 간다고 했어. 우리 시간 많아. 고마워,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조만간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응, 그럴게. 당신이랑은 분명 애도 생길 거야.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받고 시댁 눈치 보며 참고 친정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으며 지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랑 이혼해서 재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전 물어봤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차갑게 변했어요. 뭐? 휴대폰 봤어? 다 봤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봤다고. 그래, 맞아. 다른 여자 있어. 너무 태연한 태도에 더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부부잖아. 잘못? 너 거울 봤어? 10년 동안 애 한 명 못 낳는 주제에 뭘 잘했다는 거야? 그건 당신도 문제가 있었잖아. 의사가 그랬잖아. 닥쳐. 내가 문제? 의사가 뭐래? 내 자궁이 더 큰 문제라고 했잖아. 자궁 내막증에 배란장애까지.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야. 같이? 웃기지 마. 난 지쳤어. 1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 엄마도 매일 뭐라 하시고 친척들도 수군거리고 회사에서도 애 언제 낳냐고 물어보고
난 이제 진짜 애 낳을 수 있는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몰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줘. 뭐라고? 이혼하자고. 난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 꾸리고 싶다고. 싫어. 난 싫어. 당신 사랑하는데. 다시 한 번만. 사랑?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사랑이야. 그냥 이혼해줘. 그게 너도 편할 거야. 전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치료 계속하면 애 생길 수도 있어. 제발. 됐어.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이 집도 답답하고 너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뭐 했어? 어머님, 이혼하래. 우리 아들 이혼하고 싶대. 당연하지. 10년 동안 애 한 명 못 낳는 며느리 누가 데리고 살아?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내가 한 게 뭐 있어? 그냥 주사 몇 대 맞고 약 먹은 게 다잖아. 우리 아들은 매일 야근하면서 돈 벌어왔는데 넌 뭐 했어? 전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직장?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거? 차라리 집에서 애나 낳고 살았으면 애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그냥 이혼해라. 우리 아들 놔줘. 너 같은 불량품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할까? 우리 아들 이미 다른 여자 있어. 젊고 예쁘고 건강한 여자. 너보다 100배는 나은 여자야. 네. 응,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누구 만나는지. 근데 뭐 어때? 너보다 낫잖아.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왜? 사실이잖아. 불량품 아니면 뭐야? 여자로서 제일 중요한 기능도 못하는 주제에. 전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딸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어떡하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바람도 폈어. 전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 개자식들, 우리 딸 뭘 잘못했다고. 당장 짐 싸서 나와. 하지만 나, 남편 사랑하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니? 딸아, 사랑은 서로 아껴주는 거야.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혼한 이유 주변에 말하지 마.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었죠. 친정에서 걱정이 돼서 저를 데려갔어요. 딸아, 이제 그만 울어. 그런 놈 잊어버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같은 여자 누가 원하겠어.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출근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죠. 어느 주말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옆 벤치에서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아빠,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사줄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네.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그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에 아이의 모자가 날아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아, 제 모자. 아이는 모자를 주우려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이거 내 거구나? 여기. 감사해요, 이모. 천만에.
몇 살이야? 8살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귀엽네. 아빠랑 나왔어? 네, 주말마다 여기 와요. 그때 남자가 돌아왔어요. 서연아, 아이스크림. 아, 죄송합니다. 제 딸이 폐를 끼쳤나요? 아니에요. 모자가 날아가서 제가 주워준 것 뿐이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박지은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딸이랑 자주 여기 와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거든요. 교통사고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아직도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울기만 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밤 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자책하게 돼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아내가 죽은 게 제 잘못 같았거든요. 그날 제가 차를 운전했으면, 제가 대신 죽었으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오히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그리고 외로움을 나눴죠.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날까요? 좋아요. 그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동료가 애 사진 자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서연이 유치원 다닐 때 다른 엄마들 보면 아내가 많이 그리웠거든요. 민호 씨는 어떻게 견뎠어요? 그 힘든 시간을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서연이 때문에요. 제가 무너지면 서연이는 어떡하나 싶어서요. 서연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아요? 네, 알아요. 처음엔 말 안 했는데 계속 엄마 찾길래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많이 울었겠어요. 1달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때 제 마음도 같이 찢어졌죠. 민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지은 씨는 이혼 이유가 뭐였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전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요. 네. 10년 동안 치료받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건 너무하네요. 시댁에서도 저를 불량품이라고 했어요. 여자로서 의무를 못한다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말들 들으면서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고마워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 씨, 혹시
서연이를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제가 가도 될까요? 서연이가 싫어하면. 아니에요. 서연이도 지은 씨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공원에서 모자 주워준 예쁜 이모라고. 또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도 지은 씨를 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호 씨, 지은 씨, 저 지은 씨 좋아해요.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지은 씨 없는 주말은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민호 씨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 씨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빠, 와, 그 언니야. 우리 서연이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 안녕. 오늘 또 만나니까 반갑다. 저도요. 언니, 제 방 구경할래요? 제가 그린 그림도 많고 인형도 많아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리네. 헤헤, 감사해요. 이건 아빠 그린 거고요. 이건 우리 집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서연이가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이건 엄마 그린 거예요. 그림 속 여자는 긴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네. 엄마 하늘나라에 계세요. 서연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요. 많이요. 서연이는 침대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저 지켜본다고. 그래서 제가 울면 엄마도 슬프대요. 그래서 전 울지 않으려고 해요. 서연아, 괜찮아요, 이모. 전 씩씩하니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빠가 슬퍼해요. 제가 울면 아빠도 같이 울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슬플 땐 우는 게 맞는 거야. 진짜요? 응. 이모도 요즘 많이 울었어. 울고 나면 조금 나아지더라.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이모. 사실 전 가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저만 없어서. 응, 그럴 수 있어. 당연해. 근데 아빠한테 말 못해요. 아빠가 슬퍼할까봐.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전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서연아. 한참을 울던 서연이가 진정되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울어서. 아니야. 울어도 돼. 언제든지. 언니는 왜 울었어요? 언니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 그래서 많이 슬펐어. 그럼 이모도 외로웠겠네요. 저처럼. 그랬어.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할까요?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 네.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서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전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하자. 약속? 서연이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이모, 이거 보여드릴게요.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엄마 목걸이에요. 아빠가 제가 크면 주신대요. 목걸이는 작은 하트 모양이었어요. 가끔 이거 만지면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모도 만져볼래요? 그래도 돼? 네. 이모는 친구니까요. 목걸이를 만지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엄마가 이거하고 저한테 책 많이 읽어줬대요. 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가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해줬어요. 서연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아빠 말로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대요. 저한테 매일 자장가를 불러줬대요. 그리고 요리도 잘했대요. 그랬구나.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었대요. 근데 서연이가 잠시 멈췄어요. 엄마가 저 낳고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래도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그럼 서연이 엄마는 서연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을 거야. 진짜요? 응. 서연이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언니, 혹시 언니가 우리 엄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응? 아빠가 요즘 웃어요. 이모 만나고 나서요. 아빠가 웃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서연아. 그리고 전 언니가 너무 좋아요. 언니 있으면 집이 따뜻한 것 같아요. 엄마가 있을 때처럼요. 서연이는 다시 저를 껴안았어요. 이모,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죠? 약속이에요. 서연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웃고 있구나. 그럼 약속할게. 이모가 서연이 엄마가 되어줄게. 진짜요? 와, 그럼 저 진짜 엄마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 딸. 엄마. 서연이가 기쁨에 겨워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엄마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지은 엄마가 우리 가족 된대요. 그래. 서연이 기뻐? 네. 너무너무 기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서연이한테도 저한테도 제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요. 6개월 후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서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고마워, 우리 딸. 결혼하고 나서 전 서연이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엄마, 오늘 제가 요리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다 컸네. 당연하죠. 엄마 도와드려야죠.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 남편과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생리가 늦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설마, 아니야, 난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인데. 하지만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줄이었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시네요. 정말요? 의사 선생님, 정말 임신이에요? 제가요? 네, 확실합니다. 아기 심장 박동도 보이고요. 하지만 저 전에 불임이라고 했는데 자궁 내막증도 있었고, 그렇군요. 하지만 불임이 100% 임신 불가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 임신도 충분히 가능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전 계속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아기가 생긴 거야. 내 뱃속의 아기가 10년 넘게 바라던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 다녀왔어요. 확실해요. 6주래요.
민호 씨는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정말 축하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당신은 이미 서연이 엄마지만 이제 또 한 명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배에 아기가 생겼어. 정말요? 제가 언니가 돼요? 아니면 오빠가 돼요? 응, 우리 서연이가 이제 언니나 오빠야. 와, 저 언니 되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동생 잘 돌볼게요. 서연이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어요. 아기야, 나 내 언니야. 빨리 나와. 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임신 기간 동안 민호 씨와 서연이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아기 건강합니다. 아들이에요.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이도 동생을 보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동생 정말 작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돌아보니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웬일이야? 재혼했다며? 네. 그때 민호 씨가 서연이와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여보, 아이스크림 사줬어. 엄마. 전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애들이 네 애들이야? 네. 어떻게? 넌 애를 못 낳는다면서. 그땐 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어머님이 저에게 준 많은 것들이 저에게 큰 양분이 되었어요. 어머님, 전 이제 가봐야 해요. 며칠 후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은 재혼한 아내와도 아이가 안 생긴대요. 병원에서 남편 쪽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쪽 여자가 남편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40대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가 안아주고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웃어주고 민호 씨는 커피를 건네주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